청취자 여러분,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다방이 오늘도 여러분 곁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설 연휴. 그런데도 저희는 방송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물론 녹음 방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1월 30일 월요일에 보내드립니다. 오피니언 리더가 즐겨 듣는, 그리고 젊은 분들도 많이 듣는 팟캐스트 오다방. 오늘은요, 여태까지와는 좀 다르게 젊은 분을 모셨습니다. 오다방의 젊은 피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일단 인사부터 나누시겠습니다. 이영철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철입니다.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국회의원은 아니시고 국회의원 신땡땡 의원의 비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저희 인권연대 간사 이탁연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탁연입니다. 네, 이탁연 씨는 새신랑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걸 까도 되는지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편집하기 바랍니다. 두 분은 대학을 같이 다닌 동기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국회에서 같이 일했다고 합니다. 이탁연 간사는 김땡땡 의원실에서 일하셨었죠. 네. 네. 그리고 우리 이영철 비서는 신땡땡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국회의원 비서만이 아니라 직함도 갖고 계십니다. 국회 인턴 유니언의 위원장. 인턴 유니언이 뭡니까? 국회 인턴 유니언은 지난 19대 국회 때요. 국회 지금 인턴들의 좀 열악한 처우를, 부당한 처우부터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노동조합입니다. 예, 그래서 정식으로 지난 19대 때 노조 설립 신고를 해서요. 지금 노조로 설립돼 있는 그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국회에서 다른 보좌관, 비서관 말고 인턴으로 일하시는 분들만의 노동조합.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위원장님, 높은 분입니다. 지금 그러면 비서라고 명함에 돼 있는데 인턴이세요? 예, 인턴입니다. 그 인턴은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국회의원실에 보좌관, 비서관 그래서 몇 명의 정규직 직원, 물론 국회의원이 4년짜리밖에 안 되지만 그렇죠. 늘 배정받게 되죠. 몇 명입니까 그게? 그 국회에 일단 정식 보좌진 편성 인력은요. 4급 공무원으로 별정직 4급을 받습니다. 4급 두 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좌관으로, 명칭은 보좌관으로 돼 있고요. 지금은. 그 다음에 5급으로 해서 비서관으로 또 2명이 또 편제됩니다. 4명. 예, 그 아래로는 이제 6급 1명, 7급 1명, 그다음에 9급 1명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청취자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4급 2명, 5급 2명, 6급 하나, 7급 하나, 9급 하나. 이게 전부 별정직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명의 7명의 이제 인턴 보좌진이 배치되는데, 그거 말고 인턴이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별개로 인턴이라는 직급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2명을 고용하게 해주는데요. 그 2명이 제가 말씀드리면 인턴 2명을 고용할 수 있는데 1년 동안 그 고용 개월을 두 사람당 총 합산해서 22개월을 사무처에서 지급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영철 위원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잘 모르니까 좀 천천히 다시요. 그러니까 인턴을 2명을 채용할 수 있는데 쓸 수 있는데 22개월의 급여를 준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2명이 만약에 계약 기간이 인턴 계약 기간을 할 수 있게 있는데요. 근데 인턴 계약 기간이 최대 1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하고 그다음 1월 1일에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4년 동안 계속 인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인턴을 3개월이나 6개월 쓰고 나면 그다음에 이렇게 그만두거나 아니면 내보내고서,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정규직을 전환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회는 좀 의원 임기가 또 4년이고 의원도 사실상 4년 임기밖에 안 되다 보니까 비정규직이죠. 그리고 그 자기가 인턴으로 데리고 있는 친구를 또 사실상 4년 동안 계속 데리고 싶어하는 그런 의원분들이 많다 보니까 재계약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근로 그 기준법상 24개월을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법이 되어 있거든요. 현행법이. 근데 이제 인턴을 계속 근무시키면 현행법상 전환을 시켜줘야 돼서 국회 사무처에서는 22개월을 줘서 통상 의원들이 인턴 한 명에 대해서 11개월씩 계약을 하고 11월이 되면은 이제 12월로 넘어갈 때 인턴들이 해고된 상태가 됩니다. 실제 계약상에서는. 그러면 의원이 자신의 세비 또는 정치 자금으로 인턴에게
한 달치 급여를 지급하고요. 네. 그렇게 하고 한 달 동안은 근무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재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상에는 11개월하고 해고하고 그 다음에 다시 1월에 계약된 걸로 돼서 다시 그래서 계속 인턴을 4년 동안 하고 뭐 6년 동안 한 인턴도 있고 19대 때는 9년 동안 인턴 생활을 한 우리 이영철 위원장은 지금 인턴 생활이 몇 년째세요? 지금 이제 2년 반 정도 넘어가지고요. 이제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4개월이 넘은 거죠. 그러나 편법으로 11개월 만에 해고됐다가 예, 돈은 그렇습니다. 뭐 그만큼 받았겠지만 예. 또 해고됐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좀 엽기적이네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이렇게 편법을 일상적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턴을 22개월 이상, 11개월 이상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봐도 맞나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이탁연 간사님. 예. 네, 뭐라고 말을 시키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하셔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탁연 간사님은 인턴이셨어요? 아니면 더 높은 거였어요? 인턴이었습니다. 똑같은 방식이었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제 6개월 하고 이제 세월호 특조위로 넘어갔었습니다. 네, 6개월 만에 그만둬서 그 편법을 몸으로 겪진 않으셨고. 예. 네. 하여튼 국회에 이제 보좌진들 인턴 포함해서 그럼 9명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의 소위 생사 여탈권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죠. 네, 그렇죠. 뭐 일단은 사실상 들어갈 때 뭐 면직하는 것도 같이 작성을 하거든요. 면직하는 거가 그러니까 종이를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요. 네. 사표도 같이 동시에 작성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입사하는 날 사표를 또 들고 있으니까 사실상 뭐 거의 인사권은 의원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해고할 수 있고 이렇게 자지우지가. 그게 그런 법이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뭐 별정직이고 또 의원분들이 임기가 또 4년이다 보니까 바로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활동을 하고 활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또 자신의 의정 활동을 또 빛내야 하다 보니까 뭐 좀 기다려줄 시간이 좀 국회에서는 좀 없어 보입니다. 사람을 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뭐 능력이 좀 안 되면은 좀 이렇게 바로바로 좀 교체되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그건 의원 입장에서 보면 뭐 일을 못하면 내보낸다고 여길 수 있지만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망측한 일 아닙니까? 그것도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턴의 처우에 대해서 제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말할 때요. 이제 제 위에 선배로 있는 보좌관분들도 사실 뭐 보좌관도 인턴과 뭐 별반 다를 건 없는데 고용에 있어서 불안정. 고용의 불안정에 있어서입니다. 뭐 급여나 이런 경제적인 면은 아니고요. 이제 고용의 불안정에 있어서 그렇긴 한데 우리는 또 정식 보좌진이고 뭐 어디다 사실 자기들도 말할 데 없다. 너와 너의 처지가 정말 나도 이해가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국회 인턴 유니온에는 조합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19대 국회 때는 지금 뭐 새누리당이나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전부 다 이제 포함해서 30명 좀 넘게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20대 국회 들어가면서 또 처음에 바로 다른 의원실로 옮기질 못했습니다. 제가 정의당의 김재남 의원실에 있었는데 그 제가 모시던 의원이 낙선하면서 한 2개월 정도 쉬다가 그 다음에 다른 좀 당으로 다시 옮겨서 갔는데요. 현재는 좀 잠정적으로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아쉽네요. 하여튼간에 그래도 일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나요, 국회에서? 예, 국회에서 뭐 사실 국회가 어떻게 보면 좀 인기 있는 직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파리 목숨인데요. 요즘에 워낙 근데 취업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국회에들 많이 들어오는데요. 근데 들어와서 이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밖에서 볼 때와는 좀 다르고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불안정하고 하다 보니까. 이탁연 간사님도 이탁연 전 인턴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봤던 국회 보좌진에 대한 상과 그리고 막상 일할 때의 느낌 어떻게 다른가? 네, 일단 우리 이영철 위원장님부터. 밖에 있을 때는 어떤 뭐 입법, 사법, 뭐 행정 이렇게 해서 대표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입법부죠. 굉장히 뭐 입법부의 가장 뭐 핵심적인 곳이니까 뭐 되게 근사하기도 하고 또 건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뭐 뭐가 근사해 보이셨어요? 이렇게 보면 밖에서 청문회에서 야단칠 때 그렇죠. 뭐 그런 거를 또 보좌에서 또 우리가 보좌진들이 질의서를 써주고 또 뭐 보도자료를 내서 뉴스에 나오고 하다 보니까 또 뭐 그런 점들에 있어서 되게 이렇게 건의 높고 뭐 권력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또 들어갔는데요. 폼난다 한마디로. 일단은 또 뭐 그런 점이 또 존재하죠. 그래서 들어갔는데 사실상 안에서는
뭐 당연히 또 하면서 뭐 나름 뿌듯한 점도 있습니다. 뭐 밖에서 어떤 잘못된 문제를 개선하거나 해낼 때 네. 거기에 같이 일조했다는 그런 보람이 있긴 하지만 근데 또 그런 괴리감도 있어요. 제가 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19대 국회 때 같이 일하던 인턴이 강산 노동자가 시중 노인 단가를 받지 못해서 국회에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강산 노동자의 시중 노인 단가를 받아주기 위해서 제 인턴이 그 강산 노동자를 당담을 맡아서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해서 시중 노인 단가를 적용시키도록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그 떼인 돈이라고 해야 되나요? 떼인 돈을 받아들이고 했는데 그 일을 해결하고 나서 저희랑 같이 일하던 인턴이 저한테 한 말이 사실 나도 하루에 8시간 넘게 매일 근무를 하고 근데 임금은 최저임금에 맞게 딱 맞게 있는데 사실 내 앞에 놓인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내가 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람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좀 자괴감과 기분이 참 이상하다. 묘한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국회에서 제가 느낀 경험이 마치 좀 그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탁영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국회 들어가기 전에 봤던 어떤 이미지랄까? 사실 잘 모르는 거죠. 들어가기 전에. 그다음에 막상 일해 보니까. 네,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이제 국회 의원 보좌진, 뭐 정치인들 보좌진의 모습이 되게 멋있고. 아, 그렇게 나옵니까? 예, 어떤 영화요? 드라마? 뭐 어셈블리나 이런 걸 보면 같이 막 전략을 짜고 정책을 만들고 팔 걷어붙이고 네. 막 밤새 회의하고 네네.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이제 저렇게 성장할 수 있겠거니 하고 갔는데 이제 특히나 인턴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주로 했던 일들이 뭐 이제 의원님 나오면 저는 이제 9층에서 근무했었는데요. 의원회관 9층 예. 의원실이 네네. 1층에 가는 엘리베이터 잡기 뭐 엘리베이터 잡기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엘리베이터들이 네. 각 층마다 여러 군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원님이 잠깐 기다리는 시간도 줄이기 위해서 나가려는 채비를 할 때 네. 인턴은 이제 달려나가서 엘리베이터를 잡아놔요? 네, 잡아놓고 그 논스톱으로 올 수 있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국회의원들은 쪼답니까? 아 진짜로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그게 업무예요? 예, 업무입니다. 이걸 배웠습니다. 우리 이영철 위원장도 그거 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 전에 정의당에 있었어가지고요. 네. 저희 당에서는 뭐 이런 건 상상할 수가 없고. 아 정의당은 그래도 사람들의 조직이군요. 이런 걸 했으면 의원님과 사실은 제가 다퉜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보좌관 분들이 사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여기 제가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오셨죠. 이 당은 어때요? 지금도 뭐 제가 있는 의원분이 워낙 학생운동을 또 하셨고 네. 그리고 뭐 좀 정의감에 워낙 불타시는 분이어서 뭐 그런 문제는 없는데 가끔 아니 저도 학생운동을 했다고 해서 꼭 지금도 예, 뭐 권위적이지 않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죠. 근데 네. 지금 계신 보좌진분들이나 그런 보좌진분들이 뭐 이렇게 좀 권위적인 걸 또 좀 싫어하는 분들이어서 그럼 우리 이탁영 간사님이 말씀하신 건 매우 특별한 사례예요?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예요? 제가 사실은 저 사례를 좀 눈으로 몇 번 본 적은 있는데요. 그 친구들한테 그런 친구들은 좀 의원 선수가 높거나 좀 예전에 의원을 하셨던 분들이 좀 저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들어갔을 때는 없었는데요. 네. 그 문제가 국회가 너무 권위적이다. 의원 엘리베이터를 또 뭐 황금 엘리베이터라고 지칭해서 왜 의원만 엘리베이터 타냐. 같은 네. 인간인데 이런 얘기가 오가다 보니까 그게 폐지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좀 있으셨던 의원분들은 뭐 그 전에 일명 황금 엘리베이터라는 걸 타셨기 때문에 좀 저런 문제들이 아직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엽기적이네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잡아주는 일을 하고 또 무슨 일을 합니까? 그리고 또 인턴 업무에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면 인턴들은 이제 국회의원실로 손님들이 뭐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보좌관님 단위, 비서관님 단위에서의 손님들도 많이 오는데요. 네네. 그런 손님들에게 음료수 따라주기, 커피 타드리기. 근데 그거는 누군가는 해야 되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인턴으로서 사실 국회의원이 직접 오바마처럼 막 따라주고 이러면 멋있을 텐데. 그죠, 예. 그런 의원은 별로 없나 보죠. 네. 이제 근데 제가 저 문제를 얘기하니까 지금 어떤 문제요? 지금 이제 커피를 따거나 뭐 이렇게 사실은 뭐 회사에서 좀 막내로 있으면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뭐 막내가 할 수도 있고 대빵이 할 수도 있고 그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게 인턴이어서 인턴은 언제나 커피만 타야 된다 이러면 조금 후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보좌진이
그러니까 다른 보좌관이 자기 손님이 왔는데 뭐 기다리라 그러고 자기가 이렇게 타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실태 조사를 좀 했습니다. 인턴 100명들한테. 근데 거기서 나왔던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요. 자기가 여성분이신데요. 여성 인턴들이 들어와서 경력이 꽤 됐는데 나중에 남성 인턴이 들어오고 했는데 그 의원실은 사실은 어떤 뭐 의원실마다 다르겠지만 인턴만 뭐 커피를 타는 의원실인 겁니다. 그런데 보좌관부터 의원들이 전부 다 그 여성 인턴한테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남성 인턴은 절대 시키지 않고 남성 인턴한테는 너는 정책을 해라. 계속 이렇게 하고 여성 인턴한테는 뭐 그런 말도 안 하고 뭐 오면서 커피 좀 뭐 누구씩 커피 좀 계속 이러니까 자기가 정말 그걸 성차별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성차별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님. 성차별적인 게 아니라 그냥 성차별이에요. 전 근대적인.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서 사실은 뭐 국회 인턴 처우 어떤 뭐 급여적인 면이나 쪼개기 계약을 좀 해결하고자 실태 조사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좀 넣었던 사안인데 의외로 그 퍼센티지가 제가 지금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그 많이 나와가지고 특히 여성 인턴들한테 또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해서 그 문제를 또 나중에 짚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상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보좌진 인턴 포함해서 다 보좌진이죠. 국회의원들이 이런 분들을 좀 함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는 진상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텔레비전이나 멀리서 무슨 행사 때 보면 좀 그래도 사람 같아 보이는데 막상 이런 사람이요. 의원실에서는 또 달리 행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굉장히 젠틀하고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 진상이 되거나 이런 사람 있습니까? 실명을 밝히셔도 되고 아니면 뭐 김땡땡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우리 청취자들은 대충 그렇게 얘기해도 알 텐데 예를 들면 19대 때 두 분 다 활동하셨죠? 19대 진상위원 1, 2, 3 넘버 3 뭐 누가 있습니까? 이 땡땡 의원 같은 경우는요.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야당이었습니다. 야당. 이 땡땡 의원 같은 경우는 술을 많이 마십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데요. 국회에서요? 국회에서 마시는지 나가서 마시고 국회에서 취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취한 모습으로 여러 층을 활보하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모셨다라는 표현을 국회에서 쓰는데요. 모셨던 의원이 꽤 중진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알코올 중독자는 못 말리겠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피해 다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로 있어요? 국회의원이 의원회관에서 취해서 돌아다녀요? 제가 있던 층에서는 그런 의원을 못 봐가지고 경험이 다를 수 있고 진상이네요. 왜냐면 제가 있던 층은 또 정의당이 다 몰려 있어. 뭐 앞방에 심상정 의원. 정의당이 몰려 있어 봤자 몇 명 안 되잖아요. 5명이 몰려 있고. 한 층에 뭐 5명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의원회관이. 또 우리 이영철 비서께서 생각하시는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진상 누가 있었습니까? 어떤 케이스? 제가 보통 보좌진들끼리 뭐 의원 진상이다 이런 말을 좀 서로 좀 꺼려해서 잘 하지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주고받지 않아요? 활발하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뒷담화가 재미인데. 그런데 국회에서 이제 또 그 뭐 이렇게 뒤로 좀 얘기한 게 또 소문이 나면 또 뭐 취업에 좀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좀 거의 은폐해서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진짜 진상은 소문이 나잖아요. 나는 이런 진상을 봤다, 뭐 들었다 이런 거 있습니까? 제가 뭐 본 적은 없고 그냥 국회 뭐 블랙리스트 이래서 카운터 이런 걸로 돌아다니는데 뭐 그때 뭐 19대 때는 이제 뭐 여당 의원이었는데 그 여당 의원분이 자기가 뭔 땡땡입니까 여당이? 그 성함이 좀 특이해서 그렇습니까? 말하는 순간 확 특정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퇴근하기 전까지 보좌진들을 보내주지 않아가지고 근데 또 그 의원께서 또 뭐 거의 저녁 10시에 맨날 퇴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가끔은 뭐 일이 없어서 6시에 정시 퇴근하는 날도 생기는데 그런 날마저도 의원이 안 가면은 절대 의원이 못 가게 하다 보니까 매일 거의 근무가 아침에 나와서 8시쯤에 나와서 저녁 10시 계속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그 성이 특이한 그 의원만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이 의원실에 있으면 보좌진들이 6시 되면 칼퇴근 다 할 수 있습니까? 보통 그런 경우에는요. 그 뭐 의원이 그 다음에 어떤 업무가 있을 때 그 당담하는 뭐 보좌진들 해서 한 3명 정도 남고 3명 4명 남고 나머지 절반은 뭐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나요.
보통은. 네, 보통은 그러거나 네. 아니면 뭐 국정감사나 이런 특수한 경우에 사실상 다 남아서 네. 그날은 거의 밤을 새다시피. 이탁영 간사는 어떠셨어요? 그럼? 아무래도 이영철 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좀 진보 정당에 있었고 그래서 저렇게 굉장히 특별한 얘기를 마치 일반화해서 하는 거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잠재적으로 네. 의원님이 퇴근을 안 했을 때 네. 퇴근할 수 없습니다. 예, 다 기다리고 있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 퇴근을 늦게 하면 매일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예. 아니면 그만두거나? 그래서 실제 그 10시까지 항상 기본 10시에 퇴근하는 의원실이 채용 공고에 이제 거의 뭐 한 2주일 간격으로 맨날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사람이 바뀌는군요. 계속해서 이렇게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의원실은 왜 저러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저런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좀 평가받는 의원들은 없습니까? 보좌진이 볼 때 저 사람 그래도 좀 멋있다, 괜찮다, 뭐 국회의원답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건 실명으로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두 분, 네, 이 인턴, 네. 뭐 제가 사실 뭐 또 제가 이걸 알 수 있는 게 또 친한 뭐 보좌진들이 의원실 상황밖에 알 수가 없어가지고요. 네. 제가 뭐 주변에서 아는 의원은 또 제가 워낙 정의당에서 또 처음에 시작을 해서 뭐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20대죠. 20대 이렇게 있죠. 뭐 그 보통은 운전하시는 분이 뭐 의원이 술을 먹거나 뭘 하거나 해도 항상 대기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뭐 본인이 뭐 개인적 약속이나 누구를 만날 때는 수행비서한테 먼저 들어가라고 보내고 그리고 또 아침에는 뭐 버스 타고 출근을 하고 당연한 일인데 평가받는군요. 네, 그러니까 뭐 아침에 차가 막히니까 버스 타면 전용차로 타고 좀 빨리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스 타고 오는 게 더 빠르다. 버스 타고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수행비서가 이제 주변에 있는 수행비서한테 부러움을 많이 사죠. 저희 의원님 정말 좋다. 이렇게.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김종대 의원 한 표 받았고 이탁영 간사님. 저는 19대 때 장하나 의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장하나 의원 같은 경우는 청년 비례로 이제 당선이 돼서 의정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 같은 인턴 비서들이 급여가 최저임금의 거의 그 정도. 그래서 생활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장하나 의원이 이제 본인의 어떤 활동비, 의정비, 개인의 어떤 급여를 이제 인턴들에게 그래서 인턴들이 급여를 2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장하나 의원이 인턴들을 그렇게 대우했다고 전해 들어서 그래서 저도 인턴으로 일하면서 되게 좋은 의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평가할 만하네요. 장하나, 김종대. 뭐 저도 또 하나 미담 좋아요. 네, 제가 19대 때 김재남 의원실 정의당 김재남 의원실 있었는데요. 김재남, 저희 그 의원님도 저한테 급여를 본인의 월급에서 빼서 더 줬습니다. 저랑 다른 인턴에. 그래서 그 점을 뭐 가끔 말했는데 주변 인턴들에 맞는 좀 부러움을 사기도 했고 그리고 또 장하나 의원님도 그 당시에 사실은 뭐 지금 금액을 밝힌 대로 200에 맞춰줘가지고 또 주변 의원실에서 또 많은 그 인턴분들이 또 원래 그렇게 맞춰주지 않으면 얼마쯤 받습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인턴 급여가 지금 9년째 120만 원으로 동결돼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분 때문에 자연 인상돼서 작년에 한 126만 원 정도 됐다가 올해 한 130 한 3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풀타임이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는 밤까지. 그렇죠. 그러고 133만 원이면 근데 이제 좀 다른 점은 그러면 또 사실상 근무를 거의 뭐 국정감사 기간에 밤새다시피 한 달 동안 밤새다시피 하고요. 집에 거의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평소에도 뭐 임시회 같은 게 있을 때는 또 뭐 8시, 9시까지 10시 뭐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근데 이제 시간의 수당이 또 인턴은 좀 다릅니다. 인턴은 13시간만 16시간만 인정이 돼 가지고요. 그 다른 별정직 보좌관들은 이제 33시간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의 반토막인데 사실상 또 그것도 최저임금 권위적인 또 그 체제에서 막내로서 또 퇴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사실상 그렇죠. 뭐 4급도 앉아 있는데 뭐 의원이 못 가면은 사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또 보좌관이 또 안 가는데 뭐 그런 상황인데 또 인턴은 거의 절반밖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인턴은
근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최저임금이나 어떤 급여의 반비례해서 노동 시간의 반비례해서 급여가 깎이는 네.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근데 그 뭐 진상이든 또는 뭐 그 좀 모범이 되는 의원이든 간에 이게 보좌진의 처우라든지 근로 여건 이런 게 무슨 원칙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원칙은 굉장히 낮은 수준인 거고요. 그냥 선처의 대상인 거군요. 그러니까 아니 장하나 의원이나 저 19대 때 정의당의 김재남 의원 같은 경우에 훌륭하고 뭐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건 개인적으로 훌륭한 거지. 그렇죠. 예. 제도가 뒷받침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고자 네. 뭐 저희 김재남 그 당시 모시던 의원님도 내가 너한테 급여는 이렇게 줄 수 있지만 네. 너 말고 다른 인턴들은 그렇게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노동조합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그 뭐 국회의원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선동한 거군요. 어떻게 보면 좀 뭐 권유 좋게 얘기하면 권유를 했고 네. 또 이제 일단 보좌진 선배들이 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막 이렇게 하고 네.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간도 빼서 이렇게 활동할 시간도 보장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게 국회 인턴이라는 게 근로계약을 국회 사무처랑 맺습니다. 네. 의원 아래서 일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회 근로계약이 국회 사무처에서 이 급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뭐 근무 시간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이제 의원분들은 근로계약이 국회 사무처니까 국회 사무처랑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회 사무처에다가 이거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국회 사무처는 사실상 고용해서 일하는 그 사업장은 의원실인데 그럼 의원님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계속 의견을 떠넘기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사무처든 국회의원이건 간에 자 중요한 건 21세기에 인턴 2명이라는 게 하여튼 국회의원 입장에서 필요하니까 그렇게 티오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실제로 7명 가지고는 너무 힘들다, 부담스럽다, 뭐 정책 개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국정 감시도 그렇고 예산 관련도 그렇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필요하니까 쓰면 쓰는 데서 정확하게 근로 조건을 맞춰줘야 되죠. 그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로 조건을 맞춰줘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웃긴 게 지금 20대 국회 들어서 좀 제도가 약간 좀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회 인턴제 지침을 바꿔서요. 지침에 한 줄을 좀 삽입했는데요. 네. 국회 사무처에서 17대 때 근무했던지 18대 때 근무했던지 19대 20대 그리고 또 어떤 의원실에서 근무했던지 총 근무한 개월을 합산했을 때 24개월이 될 경우에는 그다음부터 근로계약을 그 사람과 맺지 않겠다라고 지침에 좀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국회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요. 2년 이상 근무한 인턴들이 대략 제가 지난 19대 때 계속 조사했을 때는 90명에서 한 110명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현재도 이제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턴들이 18년 1월 1일부터 그걸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그 지침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제 90명이 한꺼번에 사실상 해고에 이르는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비정규직법을 만들고 노무현 정부 때 그게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비정규직을 양산한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뭐 노무현 정권 욕하면 요새 많이 혼나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도 뭐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서 정부 섹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무기계약제라는 걸 도입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처우 개선까지는 뭐 못 해주고 안 해주더라도 고용에 있어서 안정성만은 좀 담보하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국회 인턴들은 무기계약 대상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기계약 대상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사무처의 우려는 좀 이겁니다. 국회 인턴들이 만약에 조직을 해서 어떤 자기들에게 소송을 걸어오거나 할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야 될 자기들이 패소를 해서 그럴 확률이 크고 그리고 현재 사실상 11개월 쪼개 계약이 되고 있는데요. 의원실에서 한 달치를 뭐 의원 세비라든지 월급으로 입금을 해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임금을 주는 거죠. 임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연속 근로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회 사무처에서 지금까지 역대 국회에서 다 2년 이상 근무하거나 1년 이상 근무한 인턴에 밀린 퇴직금을 다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닥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왜 났는지 하고 이 사고를 안 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을 해야 되는데 뭐 2년만 되면은 교통사고가 나니까 저 차를 다 폐차시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버려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일하면 급여 주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1년 이상 되면 퇴직금 주는 거고 너무너무 상식적인 거고 그렇죠? 네. 근데 국회가 아니 사람을 대하는 게요. 국회라는 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회라는 기관이 국회의장을 어떻게 대하냐. 예, 또는 300명의 국회의원을 어떻게 대하냐가 잣대가 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취약한 분들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청소 노동자들을 좀 근로 여건을 개선시킨 거죠. 정규직화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큰일 했다고 또 여론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거 아닙니까? 또 청소 노동자 당사자들도 되게 고마워하시고 이랬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니 입법부가 또 행정부를 감시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국회가 그런 최소한의 법률적 요건 또 도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면 정말 창피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턴분들도 느끼고 의원분들도 사실은 좀 이렇게 느끼시는 또 의원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느끼냐면 국회에서 지금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거의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턴 자체를 퇴직금도 사실상 떼어먹는 상태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합당한 좀 대우를 해달라는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지도 않으면서 국정감사 때는 다른 사기업이나 공공기관에다가 너희들 왜 안 지키냐 너희들 왜 퇴직금 띄어먹냐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뒤에 본인의 보좌진으로 인턴을 앉혀놓고 있어서 내가 참 나도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가끔 생각을 하시는 또 의원분들도 아니 계시고. 김재남 의원처럼 훌륭한 의원들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아니 계속 문제 제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회가 권위가 있으려면 그렇죠? 자기는 그런 노동 문제에서의 잘못이나 정말 유치한 천박한 일이 없으면서 남들한테 해야 되고 일자리 문제를 얘기해야지. 지금 대선 앞두고 다들 일자리 얘기하는데 실제로 정치인들이 잔뜩 모여 있는 국회에서는 제대로 일자리 관리도 안 되고 있고 그저 커피 타면 되고 여자니까 커피 타고 이런 정말 엽기적인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 정말 분노할 만한 일인데요. 그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약간 활동이 별로 없긴 하지만 국회 인턴 유니온을 만들고 또 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이영철 위원장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고 또 한때 국회에서 짧은 기간입니다만 6개월 동안 인턴으로 일했던 우리 인권연대 이타경 관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회에서의 불합리한 게 사실 인턴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저도 국회 아주 가끔 가요. 근데 무슨 토론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방문자로 그냥 쓱 한번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또 그 인턴 관련해서 좀 활동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또 관심 있게 많이 알고 있어 또 좀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국회 인턴보다 더 열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국회 내에 입법보조원이라고요. 입법보조원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국회 지금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별정직 공무원 7명 보좌진의 TO 말고요. 국회 인턴 2명을 또 합산해서 9명 있지 않습니까? 9명. 의원실마다. 그 외에 의원실에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출입증 개념으로 발급을 해주는 사람을 입법보조원이라고 총 2명을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급여가 없고요.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출입증을 발급해 줍니다. 의원실 명의로. 아니 근데 누가 그럼 입법보조원을 해요? 돈도 안 주는데. 그래서 사실상은 정당이나 아니면 자기와 같이 입법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출입증을 자유롭게 발급을 해주고 자유롭게 출입을 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라 이런 취지로 생겨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얼마 지나다 보니까 악용이 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인턴을 사실상 거의 그냥 일반 보좌진으로 사용하고 입법보조원을 국회 채용 공고에 올려서 명예보좌관 아니면 대학생 보좌진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 보좌진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해서요. 급여를 안 주는 의원 19대 때는 급여를 아예 안 주는 의원실도 있었고 그리고 밥값 정도나 교통비 정도로 한 30만 원 정도만 지급하고 와서 그 입법보조원들이 정말 하루 종일 커피를 타고 프린터를 하고 잡일을 하고 엑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7명의 보좌진이 있고 별정직 공무원으로 4급부터 9급까지 있는데 이거 말고 의원실마다 2명의 인턴이 있다. 이거는 고용이 안정되지 못하고 11달씩만 근로할 수 있는 그리고 최저임금만 받는 사람들이 2명 있는데 이거 말고 입법보조원이라는 걸 악용해서
인턴 중에 인턴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와. 그래서 돈도 안 주고 뭐 어떤 데는 밥만 주고 예. 밥만 사주거나 이 정도이고 예. 일은 잔뜩 시키고. 예, 그렇습니다. 와. 근데 명칭은 그런 식으로 부른다고요? 명예보좌관. 예. 청년 뭐요? 청년 기자단, 청년 서포터즈. 예. 그래서 대학생이나 휴학생이나 또는 뭐 대학 졸업한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악독한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악독한 놈들이네요. 그 의원실마다 다 운영을 해요. 그렇게 입법보조원 2명씩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아니면 다요? 거의 다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네. 한 절반 정도에서 한 3분의 1 정도 운영하는데요.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 좀 다릅니다. 국정감사 같이 특별하게 바쁜 기간이 있을 때는요. 그럴 때는 좀 많이들 고용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인력이 또 많이 소요되고 필요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또 좀 뭐 아니 일을 시키면 돈을 줘야죠. ABC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의원실들이 이게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언론에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19대 당시에 문제가 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이분들을 입법보조원을 고용해서 뭐 1년 이렇게 고용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 되기 전에 좀 자르는 식으로 3개월만 고용하고 의원실 명의로 뭐 상장 같은 거를 주면서 뭐 대학생 뭐 명예보장 코스를 뭐 수료했다 이런 식으로 줘서 같이 교육 훈련을 시킨 것처럼 하고 내보내고 하는데 나쁜 놈들이 잔머리까지 쓰는군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뭐 근데 입법보조원이 인턴 안에 또 입법보조원이 있다 보니까 인턴분들이 사실 또 목소리 내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턴도 사실상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은데 아래 입법보조원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뭐 문제 제기를 하면 의원이 너 불만 있어 너 나가 입법보조원 위로 올리면 돼 인턴으로 이런 식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계속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은 인턴 입법보조원이 관심 바뀝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잘 모릅니다. 어떨 때 이름도 모릅니까? 이를테면 이름도 헷갈려 할 때가 덜어 있었습니다. 얼굴만 아는 정도? 예. 그 인턴이나 입법보조원은 자기 책상은 있습니까? 책상이 있는데요. 입법보조원 같은 경우는 책상이 없어서 회의실에 본인의 노트북을 들고 와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트북을 의원실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걸 가져와서? 예, 의원실에 노트북이 상비되어 있진 않습니다. 빌려야 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사무처에 신청을 해서 빌려야 되고 이런 또 기간도 3일 정도로 제한이 돼 있어서 보통 본인의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영철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막 국정감사 이런 거 할 때 열정페이 말이야 뭐 갑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해당께 이러면서도 하고 막 많이 하는데 의원실에서 이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거네요. 네, 그렇긴 한데요. 이제 뭐 옆에 계신 그 이탁연 그 간사님 좀 얘기처럼 뭐 제가 볼 때는 좀 19대 국회 때 악덕한 의원실에서 근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입법보조원이란 그게 아니라 이영철 위원장님이 19대 때 너무 청당 같은 데서 근무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진보정당이 그래도 창피한 건 좀 알잖아요. 이분들이 김재남 의원도 시민단체에 있었던 분이고 그렇죠? 특히 환경운동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뭐가 뭔지는 아시죠, 당연히. 뭐가 뭔지 안다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결례일 정도로 사리 판단을 하시는 분이니까 인턴이라 해서 뭐 이렇게 막 불이익이나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늘 경계했을 텐데 다른 의원실은 좀 다를 수 있죠. 특히 한나라당,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럴 것 같다는 인상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탁연 간사님?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워낙 의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 업무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더 심하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 봤던 제 옆에 의원실들, 앞에 의원실들도 이제 새누리당 의원이었고 더러 이제 이야기를 나눌 경우가 있었는데요. 뭐 업무에 대한 거라든지 의원님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뭐 더 심하다 이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진 의원이었거든요. 그쪽도.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평가이긴 한데 그렇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주류 야당, 주류 여당의 경우에 별로 정치 문화가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우리 반기문 전 총장이 말씀하신 정치 교체가 되려면 정의당으로 교체가 돼야지 정치 교체겠다 이런 제가 조크를 한 건데
반응을 안 보이시니까 네, 썰렁한 아재 개그가 됐습니다. 네. 입법 보조원을 하겠다는 젊은이들은 꽤 있습니까? 네, 그래서 입법 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그 채용 공고 같은 거에다가 올려놓는 순간에 바로 네. 지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요? 네, 뭐 거의 골라서 뽑을 정도고 하다 보니까. 아니 저는 젊은이들 마음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뭐 스펙이 부족하니까 국회에서 뭐 했다는 것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혹시나 해서 한번 그렇죠, 해보고 그리고 낫겠지 이거 뭐 호주에 6개월 가는 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라는 거 아닐까요 보통은?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의원실에서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로스쿨 가려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입법 관련 이런 경력들을 좀 이력서에 한 줄 넣고 싶어서 그리고 또 로스쿨 면접 때 쓰려고요. 네. 그리고 또 안 좋은 점이 그 이제 이영철 위원장 같은 경우는 향후에 뭐 다 이제 입법 보조원들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의원이 또 수틀리고 하면 뭐 거기 그 공고문에 한 줄 또 적어 넣습니다. 이렇게 당구장 표시해서 활동 우수자에 한해 뭐 수료증을 준다, 뭐 증명서를 준다, 추천서를 써준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정말 치열하게 업무에 매진해야만 또 그런 걸 받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짜로 일을 마음껏 부려먹고 겨우 그 실제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땡땡땡 국회의원 이름으로 된 뭐 수료증이라는 거 이거 하나 받으려고 한 건데 그나마도 열심히 안 하면 안 줄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심하군요. 안 주는 경우가 많았고 저희 의원실도 그냥 안 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요? 왜요? 성이 안 찼던 것 같습니다. 돈도 안 주면서. 돈도 안 주고요. 밥만 사줍니다.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이 입법부라는 곳에서 근무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들어온 것만으로도 좀 감사히 여겨야 된다 이런 좀 인식들이 있죠. 지들도 그냥 들어가 놓고 국회의원들도 제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 국회의원 그냥 된 사람들. 저희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실태 조사할 때요. 그 어떤 입법보조원분이 아래 한 줄 이렇게 의견을 좀 적어주셨더라고요. 많이 없는데 급여를 받지 않는 입법보조원인데도 주말 근무를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거의 입법보조원은 거의 뭐 사각지대에 놓여가지고 어디 뭐 잘 보이지도 않고 거의 뭐 착취 대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인턴도 착취 대상인데 인턴이 보기에도 착취 대상이라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리고 또 의원뿐만이 아니라 오래 보좌진으로 근무했던 보좌관들 같은 경우도 이제 어음을 날립니다. 어음이 뭐예요? 입법 보조원들에게 야, 너 몇 개월만 고생하면 내가 너 생각할게. 너 어디 챙겨줄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생각한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만약에 저는 인턴이었으니까요. 야 타견아 너 조금만 더 고생하고 국감 끝나고 선거 끝나면 내가 너 6급 7급 이거 안 되겠냐 이거 못 해주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음을 날리는 거죠. 4급이 아니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들은 좀 이제 가오에 맞지 않아서 이런 건 하지 않고요. 보통 이제 보좌관들 라인에서 그 정도 직급에서 이제 이런 어음들을 날리고 뭐 날려도 워낙 이제 선거에 돕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런 말 한 줄기 희망으로 믿고 이제 인턴들 입법 보조원들은 더 치열하게 한 달만 더 버티자 한 달만 더 버티자 이렇게 해서 남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아이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이 문제를? 이게 일단 제도가 좀 개선돼야 됩니다. 입법보조원이라는 제도를 뭐 제가 볼 때는 한 의원분 절반분들은 입법보조원 취지에 맞게 전문가들 뭐 입법이나 어떤 학자들을 모시고서 같이 입법 연구하고 이러는데요. 또 절반 의원분들이 악용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대학 교수가 입법보조원인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출입만 자유로운 거여서 와서 의원이랑 같이 얘기하고 이런 방향으로 의원이랑 또 입법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나쁠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악용하는 의원실들이 정말로 큰 문제인 겁니다. 그것도 뭐 열정을 담보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입법 보조안이 악용되다 보니까 인턴 제도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턴 제도라는 게 사실상 교육훈련 제도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국회에서 어떤 교육훈련을 마련을 해놔야지 입법 보조안도 들어서 교육훈련을 할 건데 지금 입법 보조안 제도는 인턴이 사실상 거의 그냥 보좌진처럼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입법 보조원이 들어오면 입법 보조원은 잡일을 하는 뭐 교육훈련도 아니고 3개월 동안 저는 그분들이 와서 정말 안타까운 게 3개월 동안 커피만 타고 엑셀 정리 이런 것만 하고 나가니까 제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아니, 인턴도 그런다며요. 네, 근데 그분들은 더 하잖아요. 네, 근데 네. 그분들이 나가서 너 밖에서 국회에서 뭐 했어 이러면 뭐 나 3개월 동안 커피 탔어 이렇게 말하겠으니까 더 민망하니까 뭐 법안도 좀 하고 막 이렇게 말할 건데 또 그걸 또 듣고서도 들어와서 보니까 현실은 다르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서 뭐 국회 사무처랑 의원들과 또 뭐 인턴이나 입법보조원이 들어가서 뭐 어떤 기구 안에서 같이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정말 국회 안에 인턴이라는 거의 제도에 대해서 인턴 자체 제도를 정말 인턴 제도에 맞게 교육 훈련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교육 훈련을 제대로 받는 인턴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말입니까? 이제 사무처에서 형식상 네. 뭐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인턴 뭐 보좌진 가정 이렇게 해서 뭐 수강을 하라고. 근데 그게 근무 시간에 수강을 하거나 아니면 네. 또 뭐 또 저녁 시간에도 있긴 있어요. 뭐 8시나 뭐 7시에 있는데 근무 시간에 듣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왜냐면은 의원이 안내 보내주는군요. 아니 업무가 많고 또 워낙 뭐 잡일을 담당하는데 인턴이 가서 뭐 보좌관님 저 이거 들어야 돼서 좀 자리 비우겠습니다 하면은 당연히 어느 누구도 안 된다고 하고 또 자리를 사실상 의원이 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보통 인턴 관리는 네. 비서관이나 보좌관 라인에서 하고요. 네. 이제 보좌관이나 비서관 정도는 돼야 의원과 뭔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구조라서. 아 그렇습니까? 예, 보통 보좌관 라인에서 이제 업무 대화를 못 합니까? 인턴은 국회의원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요. 네.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사실상. 무슨 말을 건넬 때만 답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권위적이군요. 국회가. 예, 아주 직급에 따라서 예. 피라미드 구조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왜 이영철 위원장님 얘기해 보시죠. 뭐 김재남 위원실은 안 그랬어요. 뭐 이런 거. 네. 저희 의원실은 안 그러고 대등하게 말했는데 지금 신땡땡은요. 신땡땡도 대등해요? 지금 의원실도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근데 이제 네. 좀 그런 게 좀 다르죠. 뭐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좀 그러니까 깊이까지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좀 이런 거는 좀 약간 좀 떨어지는 집권 또 야당이나 좀 여당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게 뭐죠? 집권 야당이나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작은 당이다 보니까 국정감사나 그냥 의정활동할 때도 의원님 자체도 좀 많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뭐 정의당에 있을 때는 왜냐면 다른 의원한테 뭘 좀 해달라 그래도 원내교섭단체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서러움을 아니까 뭐 또 자기 아래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챙기는데 뭐 사실 그런 다른 당들은 좀 뭐 원내 교섭단체인 당들은 거의 의원들이 어디 가고 나면은 정말 확연하게 막 대우받고 막 기자들도 많이 달라붙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좀 저도 여기 와서 좀 살짝 좀 다른 점은 약간 좀 그런 수직적인 좀 구조가 좀 더 좀 강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현직에 계시니까 지금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지난 건 좋았다. 네, 정의당은 좋았다. 지금도 좋습니다. 네, 지금도 좋습니다. 하하하. 네, 좋습니다. 그런데도 하여튼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여건은 좋아지지 않고. 근데 이거 문제는 뭐 국회에서 해결해야죠. 사무처에서. 네, 국회 인턴 유니온을 만드신 다음에 국회 사무처랑 뭐 교섭 같은 걸 해보셨나요? 예, 교섭을 해서 기본 협약까지는 체결했습니다. 그래요? 상대방이 누가 나왔습니까? 그 관리과장, 뭐 관리국장님이랑 인사과장 그리고 또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거나 이러지 못하셨군요. 그 당시에 사무총장을 만나지 못했고요. 네. 그 점 때문에 교섭할 때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인턴으로 나온 게 아니라 노측 교섭 대표로 나온 거고 그럼 사측 교섭 대표가 최소한 첫날에는 나와서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되지 않냐. 네, 그리고 아니, 내가 의장은 아니라도 네, 그렇죠. 사무총장이 나와서 이분들에게 위임을 했다. 그렇게 뭐 위임장을 저한테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했는데 그 당시에 교섭을 할 때 그 사측에서 나오신 분들이 2급 공무원들이셨는데요. 네. 근데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대우해 준 것만으로 해도 정말 크게 대우해 준 거다라고 말을 해서 그 당시에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예. 그래서 언성을 좀 많이 높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턴이라는 직급으로 나온 게 아니라 노동조합 정식 노동조합 교섭을 하고 나왔는데 지금 그런 인식으로 무슨 교섭을 하겠다는 거냐라고 네. 막 해서 그 당시에 저랑 같이 들어갔던 또 인턴 분도 흥분해서 막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싸우다가 나중에 좀 중재되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 당시가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2015년 11월 달이었고요. 2016년 이제 4월 총선을 얼마 안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기본 협상을 하는데 통상 기본 협상은 무슨 요일에 나와서 언제부터 몇 시간 동안 하자 이런 거만 체결하는 건데 네. 그거를 차일피일 계속 미루면서 뭐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뭐 이 문구 때문에 안 된다 그거를 뭐 한 달 넘게 계속 그렇게 해서 체결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4월 총선에 임박하면은 저희가 활동을 못할 걸 알고 네, 그렇게 해서 기본 협상을 하고서 하려고 그랬는데 다 총선에 가서 뭐 지역에 가 있다 보니까 같이 교섭위원으로 들어올 친구들도 없고 해서 네. 사무처에다가 20대 국회 때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중단한 상태인데요.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여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뭐 다시 조직을 복원하고 또 국회와 싸움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사실 그 교섭에 이어서 처우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 사무처에서는 사실상 인턴을 아예 그러니까 2년 된 사람을 고용을 안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아예 폐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문제가 계속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좀 교섭에 나서면 사무처에서는 또 뭐 오히려 더 움츠러들어서 아예 국회 인턴을 폐지할 걸로 좀 갈 것 같아서 지금 잠정적으로는 좀 기다려보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 인턴 유니언 위원장님부터 상당히 위축돼 있는 거네요. 우리가 문제 제기라고 싸우고 우리가 근로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다 없애버릴 수 있다라는 일종의 공포가 있는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당사자가 싸우는 게 인권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런 경우에 당사자가 싸울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당사자가 싸울 수 있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제가 사실 나서서 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거 요구할 수가 없죠. 인턴 제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현실적인 거니까요. 아니요. 그 공포인데 제 생각은 어떠냐면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턴 제도가 잘못된 건 맞으니까 정말 인턴 제도를 아예 지금 이 방식을 없애고 정말 순전히 교육 훈련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지금 입법 보존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인턴으로 들어와서 교육 훈련을 정당한 급여를 받으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뭐 다른 사기업이나 공기업에서도 국회를 보고 우리도 인턴 저렇게 쓰면 안 된다. 정확한 교육 훈련을 보장하는 이렇게 될 건데 아니 그리고 국회의원실이 보면 이탁영 간사님 그 인력이 모자랍니까? 그러니까 저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7명씩 배치한 게 저는 인력이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일이 많은데요. 그러면 그 티오를 늘려야죠. 7명 가지고 부족하면 아니 뭐 무슨 의정활동에서 부족하면 8명으로 늘리고 9명으로 늘리고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정말 국회의원이 일하기 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엘리베이터 잡아주고 이런 거 말고요. 무슨 자기 지역구 관리하기 위해서 뭐 2-3명 빼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일이 만약 부족하다, 일선이 부족하다면 그건 늘려야죠. 그런 의미에서의 일이 많은 거라면 다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일선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왜 지역구 관리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일이 반입니다. 의정활동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운동.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돈은 주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하는 일은 지역구에서 지역구 관리한다. 예, 4년간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현실이 그래도 조금씩 알려지는 게 하나의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이영철 비서님, 국회 인턴이시고 또 지금 활동은 조금 잘 안 되고 있지만 국회 인턴 유니언 위원장이신 이영철 비서님과 얘기 나눈 건 유익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전에 국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방송에 갑자기 불려 나온 이탁영 간사님하고의 대화도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이영철 위원장님 비서부터 한 말씀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좀 마무리 말씀인데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하세요.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회 인턴 친구들을 좀 같이 한 자리에서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국회 인턴 제도에 대해서 좀 정확히 다시 생각해보고 좀 정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인턴 친구들의 대다수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 저한테 오히려 좀 지적을 해왔습니다. 왜 그러니까 어떤 지적을 했냐면 국회에서 우리의 그런 거를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에게 말해서 그 보좌관이나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바꿔야지 왜 당사자가 나서가지고 되지도 않은 일을 힘도 없는 사람이 왜 나서냐 이런 식으로 좀 지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주로 20대들일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사실 국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의견은 또 국회에서 2년 내면은 나는 진급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국회 인턴이 진급을 못하고 왜냐하면 전에 저희 조합원에 들어있던 친구들 중에 진급한 친구는 30명 중에 이제 3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국회를 나갔습니다. 그냥 뭐 아주 정밀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체로 10% 미만이다. 한 뭐 진급 그러고 그 진급한 친구들도 국회에서 3년에서 5년 동안 인턴을 하던 친구들이어서 근데 이제 그런 현실에 대한 좀 인지 없이 그리고 당사자가 나서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좀 질책을 좀 그런 걸 보면서 좀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우리 당사자 정말 문제인데 저희 청년의 문제를 그냥 국회 사무처에서 한 줄 적었다고 나가라면 나가고 이런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뭐 제가 우리 국민 모두가 기초적인 인권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도 얘기 안 하는데 남이 알아봐서 해결해 주는 경우는 없어요. 네, 인권이 무슨 선처고 선물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다 하나하나 크든 작든 자기가 쟁취하는 건데 이거 답답합니다. 근데 또 뭐 마무리 말씀 주실 정말 마무리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인턴 친구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다면 좀 그렇게 다시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9대 국회 때 김재남 의원실에 있으면서 보좌진과 의원한테 배웠던 건 당사자 문제는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야지만 바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목소리를 내서 바뀌지 않은 거는 금방 다시 빼앗기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뭐 이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야 되고 뭐 저희가 정말 약하다고 말을 안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순실 씨가 민주화 운동가처럼 특검에 그것도 강제로 끌려 나오면서 뭐 민주주의 어쩌고 이렇게 소리칠 때 옆에 계시던 청소 노동자 여성 한 분이었던 것 같은데 연병하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사이다가 뭔지를 보여줬는데 누군가는 연병하네라고 말해야 그 연병한다는 상황이 규정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인간이 언어의 동물인데 말하지 않고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게 정말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계절이 바뀔 수 있겠죠. 말 안 해도 겨울은 가고 봄이 오고 뭐 이런 거 말고 말 안 하고 있어도 나이 먹는다든지 이런 건 바뀌겠죠. 그거 말고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 이탁영 간사님, 오늘 오대방에 데뷔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이영철 위원장이랑 같이 방송을 하면서 국회에서 머슴처럼 시달리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 드는 생각이 인간적이고 따뜻한 우리 인권연대에 오길 잘했다라는 왜 그러세요? 이 양반이 이게 자법 방송입니다. 잘못하면 상이 들어옵니다. 우리 오창희 국장님과 함께 한국 인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인권운동 인권연대에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리아 사랑한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요? 아리아 사랑한다. 이탁영 여사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리는 사람 이름입니다. 로맨티스트네요. 네. 로맨티스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현실주의자일 수도 있고요. 결혼 안 하셨죠 아직? 네, 한번 해보세요. 시키지 않았는데 절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리라는 분은 사람 이름이었고 새신랑이 아리아 사랑한다라고 찾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두 분 다 뭐 하여튼 나이를 밝히는 건 그렇지만 젊은이들입니다. 젊은 분들이 직접 몸으로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아는 국회의원이 하여튼 여러 명 있는데 부끄럽네요. 그 사람들이 그런 조건에서 산다는 게. 아마 부끄러움을 느끼는 국회의원들도 있을 텐데 이 방송 듣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물론 인턴들이 스스로 문제 제기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지만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는 만큼 정말 남보기 부끄럽지 않은 정도의 모습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정치 또 우리 국가 공동체가 그나마 좀 제대로 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회가 너무 우스꽝스러운 건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설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국회 인턴 유니온의 이영철 위원장님, 신땡땡 의원 비서이기도 하고 인턴이죠. 그리고 우리 이탁영 간사하고 함께했던 방송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